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독선과 아집의 장관 임명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대 지금까지 14대 0으로 완패입니다.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인신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동안 장자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외롭게 싸워온 윤지호 씨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바른미래당은 인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권은희 최고, 이준석 최고는 제가 구체적인 소식은 모르겠고 김수민 최고는 오늘 지방이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4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반장, 문 대통령이 오늘 김현철, 박영선 후보, 그러니까 장관 등을 임명했잖아요. 어때요? 지금 예상됐던 거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이 장관 임명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보고서 채택이 안 된 박영선, 김현철 이 장관도 함께 임명이 됐는데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는 인사청문회 과정이 험난했으니까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주문을 또 문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최 반장,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인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거죠? 네, 그동안 조양호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경찰, 검찰, 관세청까지 소환될 때도 휠체어 타는 모습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원래 폐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수술을 받았고요. 회복하는 듯 했지만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에 가기 전에 김현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임명했습니다. 신 반장이 이미 지난주 초에 오늘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 정확히 날짜가 맞았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에서 결사항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청와대나 여당은 하자가 없는 인사를 악마시킬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당분간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의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결국엔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고반장 발제 때 조금 얘기를 더 이어가고요. 오늘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전두환 씨 회고록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형사 재판인데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서 두 번째 공판 준비일이 열렸는데 전 씨는 이번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지난번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때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 목록을 가지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전 씨 측에서는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됐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걸로 일단 알려졌고요.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는 민사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 준비 기일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지금 시간이 5시 16분이니까요. 아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이죠.
앞서 계속해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헌재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단이 좀 쉽지는 않고요. 11일 헌재 결정 때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강원 산불 관련 속보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수사와 오늘 전두환 씨 재판, 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경찰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대검과 과거사 진상조사단 간의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행자들의 도시 방콕에선 차가운 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내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태국 어디까지 가봤니? 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매년 4월이면 태국에선 축복을 기원하며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축제 이 송크란이 열립니다. 자, 올해는 바로 이번 주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달 23일 출국을 했더라면 아마도 방콕에서 이 축제를 지켜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비행기 탑승 직전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자, 헌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진상조사단이 전화로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다음 날 의견이 없다라면서 자진 철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반면 조사단은 대검이 출국 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자, 조사단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조사단이 문의했던 건 법무부에 보낼 출국 금지 요청 공문을 조사단 명의로 할지 아니면 대검 명의로 할지였고 이 조사단 명의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즉 조사단은 당초 문의한 공문 전송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 이 출국 금지 의견을 철회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또 게다가 공문을 접수할 법무부 팩스 번호를 받아놓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 대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김학의 사건이 기존에 불기소 무혐의 처분되었던 상태이다 라는 것을 고려해라라는 것이고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없는 상태이다 라는 고려사항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그 조사단에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네, 또 진상조사단은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조사단 파견검사와 청와대 행정관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찰을 요청했죠. 자, 이에 조사단은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외압과 부당함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물검찰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에 한국당은요, 도둑이 제발저린 격이라고 했습니다. 조사단이 당당하다면 감찰을 받고 의혹을 털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건 조사가 편향적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매우 자신들에 관련된 어떤 문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매우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진상조사단이 청와대 직속 기관을 자처하며 대검찰청보다도 위에 있겠다, 그리고 군림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은 대검의 감찰과 더불어 검찰 수사도 요구했는데요. 이 김학의 동영상이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수사를 하고 또 영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돌려본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특례법 1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 등이
음란 동영상 CD와 사진을 누구와 돌려보면서 낄낄거렸는지 즉시 수사하고 가수 정준영은 구속되고 박영선 의원은 장관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입니까? 자, 그러나 다른 당들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요, 수사 대상자인 곽 의원이 아직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민주평화당은요, 곽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공안검사다. 이 김학의 사건에서도 공안 그림자가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를 권고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신고한 꼴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소식 아마도 발제 처음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눈치채셨을 텐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요, 오랫동안 폐가 굳어지는 질환을 앓았고 지난해 11월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 급속하게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향년 70세로 생을 마감한 조 회장은 74년 입사 후 92년 대한항공 사장이 돼 27년간 회사를 이끌어왔죠. 출범 당시 8대였던 항공기는 156대로 늘었고 일본 세계 도시였던 국제선 노선도 43개국 111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 창설을 주도하고 또 경영 위기 때마다 선제적 투자, 또 저가 항공사 설립 등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루브르 등 세계 3대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며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였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킨 주역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경영권 상속되는 이 한진과 왕자의 난이라 불릴 만큼 분쟁을 치렀죠. 그리고 한진네오는 파산을 했고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을 겪으며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려낸 가족들의 잇따른 갑질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죠. 결국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끝에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퇴진하고 12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당초 오늘 조 회장의 27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었고요. 또 검찰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재판도 내일 예정돼 있었지만 아마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검대 과거사위, 김학의 출국 금지 진실 공방입니다. 네, 조양호 회장 본인의 재판 또 본인이 받고 있는 검찰 수사는 이제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걸로 보이고요.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씨 재판도 아마 조금 연기될 분위기예요.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조 회장 별세에 따른 정재계 반응 또 한진과 후계 구도 등은 뉴스룸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짚을 예정이고요.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단 속보를 짚어보면은 고반장, 오늘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진행이 됐는데 벌써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단이 지난 4일과 5일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청 포렌식 센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남은 단서를 직접적으로 찾기 어려워진 만큼 기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최대한 찾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선 뇌물죄를 입증해내는 게 수사 초반에 이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학의 전 차관과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이 관련한 기초 자료는 모두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3년 수사 당시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누락된 주요 증거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송치되지 않은 자료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단은 윤 씨의 동업자였던 김모 씨를 지난 5일에 소환해 조사했는데 윤 씨가 운영한 건설회사 사무실이 김 씨 소유의 땅과 건물에 들어서 있는 등 윤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특히 김 씨는 2013년 1차 수사 당시에 윤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권모 씨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윤 씨를 비롯한 핵심 수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의 경우에 이 성폭력 혐의 피해자이면서 뇌물 혐의 관련 목격자인 만큼 언제 소환될지가 주목됩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가 속보로 다뤘지만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해준 법무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일단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놓고 대검과 과거사 진상조사단 간에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당초 논란이 처음 불거진 이후에 대검은 조사단이 자진 철회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나서서 대검 측 주장을 또 다시 반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을 둘러싼 논란을 조금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이 조사단이 대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해달라 했지만 대검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대검은 조사단이 자진 철회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검찰의 이 과거사 조사 실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소속 김용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서 다른 요청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라면서 이 조사단 주장이 맞다라고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용민 변호사에 따르면요, 통상 이 조사단은 대검을 경유를 해서 법무부와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것도 대검 명의로 할지 아니면 조사단 자체 명의로 요청을 할지를 논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누구 명의로 공문을 보내면 좋을지 대검에 문의를 한 다음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때 대검이 여러 고려 사항을 나열하면서 사실상 출국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 메신저로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단은 당초 문의한 것처럼 대검을 통해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대검에 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려사항에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 그 조사단에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개의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단에서 그 문자를 보낸 것은 과거사위원회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검에게 오전에 질의했던 대검 공문을 할지 조사단 명의로 할지에 대한 이 논의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주제를 바꿔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 얘기했죠. 오늘 광주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오늘 오후에 동시에 열렸습니다. 민사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형사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죠. 끝났어요? 형사재판은 준비기일이라 이미 끝났어요?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났습니다. 네, 고 반장. 일단 전두환 씨 본인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회고록에서 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현재 광주지법에서 오늘 열렸는데 오늘은 이 공판 준비기일이라서 전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후 4시부터는 전두환 회고록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회고록이 5.18 역사를 왜곡한다며 이 출판을 금지하고 5.18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전 씨가 직접 출석하는 정식 재판이 열렸다가 다시 준비기일이 열린 겁니다. 이 전 씨 측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다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전 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 사실만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증거 등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정 변호사는 이 검찰이 광주에서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의만 생각하고 피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 검찰이 회고록 이외에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서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게 된 만큼 이 재판 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지난달 3월 11일에 원래 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두환 씨가 출석했잖아요. 네, 그때 전 씨가 출석을 해서 이 공소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 네. 꾸벅하고 조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조정했나 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변호인을 통해서 그 졸았던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래요? 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결례를 내가 범했다라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한국당에서는 그동안 윤리위원장 공석을 이유로 해서 5.18 비하 논란에 휩싸인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왔었잖아요. 양 반장, 오늘 신임 위원장이 선임이 됐다면서요? 예, 일단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요, 오늘 정기용 부위원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황 대표 이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를 했고 현안은 가급적 신속하게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앞서 결정을 했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였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걸 처분을 유예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김영종 위원장이 또 갑자기 또 사퇴를 하면서
이거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는데 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네요. 자,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징계잖아요. 이 국회 윤리특위의 경우에는 5.18 망언 3인방을 포함해서 이 징계한 18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 자문위에 내일까지 의견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자문위가 지난 5일 회의를 열었는데 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상 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후선이 되던 관례에 따라 한국당이 추천한 홍성걸 교수가 위원장이 됐어야 하지만 지난달 4일 민주당이 갑자기 더 나이가 많은 이 장훈열 변호사를 위촉하자 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반발을 해서 사퇴의 의사를 좀 표명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지난 회의 때는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지성호 위원마저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열지 못한 겁니다. 자문위는 현재 심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데 최 반장이 얘기했던 국회 윤리특위 또 오늘 한국당 내 징계위원장이 선임이 됐으니까 관련한 징계 내용 저희가 앞으로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대검 과거사위 김학의 출국 금지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도 속초 고성 일대에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임시 거처 마련과 생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산불 진화의 핵심 역할을 한 소방대원을 비롯해서 숨은 영웅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관련해서 이번 주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같은 날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강원 산불 관련 속보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산불이 강원 영동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이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엿새째 이어진 건조특보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이 혹여 잿더미 속 남은 불씨가 살아나진 않을까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에선 불어닥친 강풍에 다시 붙은 산불이 50분 만에 진화되는 아찔한 순간도 벌어졌습니다. 자, 본격적인 집계가 시작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욱 늘었습니다. 우선 최악의 피해를 본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이 고성 335채, 강릉 71채를 비롯해서 총 478채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또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공공시설 138동 등 재산 피해도 상당했고요. 총 8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선 들어갔다 나갔다 했더니 무슨 그 아래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올라와가지고 기용하고 할머니 어떻게 이제 그래가지고 있더라고 뭐 방송을 하고 막 난리더라고. 나 혼자인데 나가 따로 살고 난 내 혼자 살고. 특히 정부는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 즉 임시거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룻밤 사이 맨몸으로 집을 잃은 마당에 사생활이 없는 대피소 생활이 길어질수록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는 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 등 공공기관 연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주거지원 상담부스도 설치해 입주 안내에 나섰습니다. 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만 신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 차림대로 놓으신 거예요? 예, 어떤 일까지 나왔어요. 아저씨하고 빨리 이렇게 집이 좀 복구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집이 복구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임시로 계실 수 있는 그런 임시 거처도 이렇게 마련이 되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할 겁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이 산불은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의 터전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산불 현장에 있는 취재 차량 앞으로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드는데요. 불길을 피하려다가 여기 차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마을에서 키우는 가축과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소들은 등에 커다란 화상을 입었고 개들은 집이 타면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목줄에 몸이 묶여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이 말 못하는 동물들, 가금류 4만여 마리와 꿀벌, 소 등등 이 가축 41,510
12마리가 희생됐는데요. 자, 지금 현장에서는 수의사협회와 동물보호단체들이 폐허 속 동물을 찾아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규모의 이번 산불, 물론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하루 만에 불길이 잡히고 특히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선 기적이란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청와대 긴급회의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등 중앙정부의 발빠른 초동 대응이 빛을 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전국에서 신속하게 집결한 이 소방력이 산불 초기 진화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된 모습들이죠. 화재 발생 직후에 강원도로 향하는 소방차의 행렬이 이 고속도로 CCTV 영상에 찍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현장에서 재를 뒤집어 쓴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죠. 이번 산불에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 소방관 3,2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2017년 6월 소방청 개정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비상 출동 시스템을 강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처로부터 소방 기능과 해양 경비 안전 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과 해양 경찰청을 설치하고 네, 소방대원들의 활약에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지방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글이 벌써 20만이 넘는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숨은 영웅들 또 있습니다. 헬기조차 뜰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불을 끈 바로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입니다. 분진 마스크에 의존한 채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진화에 앞장섰습니다. 그 밑에 지상 인원들 저기 그 깔쿠리 들고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저 올려 보낼게요. 네. 자, 그런데 이 특수 진화대 일당 10만 원에 10개월짜리 계약직 신분이라고 합니다. 일당 외에는 교통비도 뭐도 다른 지원은 없다고 하고요. 10개월 뒤엔 또다시 시험을 쳐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대신 산불이 나면 주 야간을 막론하고 반드시 출동해야 하고요. 이렇게 장비도 처우도 열악하지만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영웅들 바로 국군 장병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 국방부는 군 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그리고 군 장병 15,0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 방탄모를 뒤집어 쓴 채 불씨를 살피는 모습, 또 매캐한 연기 속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잔불을 정리하는 모습에 우리 장병들 자랑스럽다는 응원 메시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작업 중간에는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밥을 더 든든하게 챙겨줘라 하는 격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번 역대급 산불, 이 같은 숨은 영웅들 덕에 피해를 더 키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강원 산불 복구 작업 본격화, 뒤늦게 알려진 숨은 영웅들입니다. 네, 아무튼 정부의 신속한 대처 또 숨은 영웅들 덕분에 피해가 더 확산되는 건 막을 수 있었고요. 자, 아까 제가 오늘 오후에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 두 번째 공판 준비일이 열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한 속보가 조금 더 들어와서 취재된 게 있는데, 먼저 지금 검찰이 조비오 신부에게 거짓말장이라고 칭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관련해서 전두환 씨 측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었다. 문학적인 표현이었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 처벌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편 거죠.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주장을 펼쳤고, 아까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거짓말장이 부분 외에도 법정에서 지난번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례를 범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오늘 다시 사과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 조사 능력을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강원 산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역시 영웅들, 숨은 영웅들, 특히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전국에서 신속하게 결집을 했던 소방력이 산불 조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9시 44분쯤 화재 대응 최고 수위인 3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하룻밤 사이 소방차 820여 대, 그리고 소방대원 3,200여 명, 그리고 소방헬기 51대가 산불 현장에 집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2017년 7월 이뤄진 소방청 독립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소방청이 독립기관이 되면서 출동 지침이 개정이 돼서 이 대형 화재의 경우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이 소방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주한미군도 블랙호크 헬기 2대를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번에. 네. 예. 자, 뭐가 됐든 이번 산불 계기로 이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더욱더 커지고 있고, 이 지방직이 아니라 이걸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 현재까지 20만 명이 넘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긴 거죠. 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지난 2017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가직 전환 필요하다 강조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은 분명히 숭고한 직업입니다. 동시에 좋은 직업도 되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수건인 국가직 전환을 지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 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방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을 비롯해서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번 산불 대응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다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당장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 공무원의 처우가 정작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고 노회찬 대표께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을 제출한 바가 있고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여럿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소방 공무원의 헌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숨은 영웅이 산림청에 소속된 특수진화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불에 특화된 전문 요원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비정규직이고요. 신반장,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산림청의 한 330여 명의 특수진화대가 이 전국 5개 지방청 한 20개 관리소에 이렇게 나눠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큰 불의 경우에 헬기가 불길을 잡은 곳이라도 잔불 처리, 뒷불 정리가 필요한 곳이면 직접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진화 작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또 경사가 급하거나 도로나 계곡에서 멀리 떨어진, 그래서 소방차 호수가 닿지 않는 곳이라면 이 특수진화대 분들이 직접 좀 직경이 작은 호수를 들고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계약직이고 일당 10만 원 외에는 교통비 등의 별개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산림청도 앞으로 이 특수진화대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국군 장병,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도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화재 발생 이튿날 장병 약 10,000여 명, 그리고 헬기 32대, 군소방차 26대를 투입해 산불 잡기에 힘을 보탰고요. 또 이후 잔불을 정리하는 데도 장병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중에는 전역을 미루고 자원을 해서 업무를 마친 장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찰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난 4일 밤 속초경찰서 경찰관들은 이 발화 지점인 고성군 토정면에서 불과 7km 떨어진 한 화약 창고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 화약류 5톤을 모두 옮겨서 2차 참사를 또 막았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온정의 손길도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대요. 네, 연예인들도 지금 아이유 씨가 1억을 내는 등 굉장히 많은 100억 가까운 이제 모금액이 모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자, 외교안보 소식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 등 굵직한 일정이 참 많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로 치면 국회죠. 북한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오는 11일에 있습니다. 이 날짜로만 보면 한미 정상회담하고 딱 같은데 시차를 고려를 하면 최고인민회의가 먼저 열리고 그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보면 주로 경제, 특히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행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난 4일인가요? 이 결단의 장소로 통하죠. 삼지연군을 시찰한 데 이어서 이 개업을 앞둔 평양의 대성백화점을 현지 지도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 천명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 이어가겠다. 이걸 바탕으로 뭐 내부 결속을 높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네, 다만 이 경제 행보와 대미 협상 메시지는 별개로 낼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력갱생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북미 대화의 끈을 놓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시점과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발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해서 발생한 북한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데 더 초점을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서울올림픽공원에서는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식이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했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튼 그 5G는 넓고 막힘없는 경제 고속도로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격차,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도 힘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의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강원 산불 피해 조사 복구 작업 본격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했던 거죠. 바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퇴진 요구를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아침 회의 풍경부터 한번 보시죠. 손학규 대표, 표정이 안 좋습니다. 표정 안 좋습니다. 평소 손 대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태경 최고위원이 또 그 옆에 있던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 대표 맞은편 자리도 한번 보시죠. 다 비어 있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 오늘 아침 회의 집단 보이콧한 겁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 요구하면서 말이죠. 어쩌다 지금 이 지경까지 이 기자들이 손 대표한테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말이죠. 하태경 최고위원은 아까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권은희 최고, 이준석 최고는 제가 구체적인 소식은 모르겠고. 자, 어떻게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다들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안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손 대표. 약간 좀 치근한 기분도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자들 돌직구 난리죠. 결국 손 대표 당신 퇴진하라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 욕심이 없습니다. 손 대표 지금 흥분한 거 같아요. 흥분해서 이 당은 내가 지킨다. 절대 후퇴 없다.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더불어민주당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왜? 이게 내가 추구해온 정치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더불어민주당을 지킨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바른미래당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예, 확실히 흥분했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4월 7일 바로 어제 일요일이 정치부 회의 5주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저희가 기념한 적이 없었는데 마침 꺾어지는 해, 이 정주년을 맞아서 잠시나마 자축의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좀 어수선하고 다소 소란스럽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정치부회의 5주년 축하해 주신 분들이 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한이 외삼촌 문희상 국회의장 잠깐 만나보시죠. 5시 정치부회의 5주년을 축하합니다. 가능하면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를 자꾸 조카 이한이하고 닮았다고 하시던데 아시다시피 문 의장과 같은 피가 흐르는 분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묘하게 닮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한희 씨입니다. 그러면 이한이가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지금처럼 재밌는 정치 뉴스 전해주시고 우리 정치 발전을 독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정해요. 화이팅! 자, 저희 역사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4년 4월 7일 보고합니다. 4시 정치부 회의로 시작한 저희 방송. 근데 5회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정말 두어 달간 방송을 쉬어야 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22일부터 지금처럼 오후 5시 10분으로 방송 시간대가 옮겨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정확히 하자면 보고합니다. 5시 10분 정치부 회의여야겠지만 편의상 그냥 5시라고 우겼습니다. 자, 정치부 회의는 당시 방송가를 장악했던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 처절한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칭 정치평론가에 의한 묻지마 논평, 아님 말고 논평, 이거 지양하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아침 A방송에서 국내 정치를 논하던 논객이 잠시 후 B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연예계 사건을 전하고, 자, 저녁이 되니까 C방송으로 옮겨가서 북한 문제 전문가로 둔갑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참상을 우리 기자들이 나서서 한번 깨보자, 이런 의도였던 거죠. 뭐 당연히 방송국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넣었습니다. 또 지금 포맷이 자리가 잡힌 거는 이상복 국장이 처음 진행을 맡은 2015년 12월 14일부터였죠. 이렇게 말이죠.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치부회의 진행을 맡게 된 이상복 정치 2부장입니다. 그동안 정치부회의가 지켜온 공정함, 그리고 비판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완전 로봇인데요, 이거? 그래도 이때만 해도 참 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천명이죠. 자, 아무튼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재미가 없었죠. 진짜 변화는 이런 얘기 할 좀 염치는 없지만 다정회를 떠났던 제가 2016년 7월 11일 다시 돌아오면서부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치부의 이 제작 공정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짧은 영상 한 편 준비했는데요. 잠깐 감상하시죠. 상암동의 동이틀 무렵 복국장은 회사로 나온다. 한 손엔 커피, 다른 한 손엔 빵. 반장들을 먹일 간식이다. 힘겹게 입구를 들어가는 그를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다. 인간 이상복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엘베문이 열리고 고단함에 지쳐 벽에 머리를 기댄 복국장. 여전히 어색하다. 반장들이 기다리는 14층. 사무실로 향하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과연 날 반겨줄까? 커피만 기다리는 게 아닐까 자문해본다. 반장들 왔어요. 그랬다. 반장들이 기다린 건 커피였다. 이내 이어지는 어색한 대화. 정치부 회의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네, 저희 이상복 국장과 반장들, 또 강재영 아나운서, 또 노승옥 CP와 PD들, 작가들, 조연출들, 리서처들까지, 저희 제작진 일동 내일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그때는 국장은 회사를 나간 뒤겠죠? 정년퇴직? 어쨌든 저희는 사라질지언정 영원히 계속될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회사에 누가 오래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야, 근데 저 진짜 경직돼 있었네요.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늘었네요,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아무튼 다음 5년을 다 같이 준비하는 걸로 하고요. 그 5년 후에는 확실한 거는 양 반장하고 저는 이 자리에는 없을 거고, 신반장이 제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다정회 5주년을 위해서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까 축하 영상을 이제 보내줬잖아요. 그 문희장 말고도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그리고 이 전직 VIP 두 분이 직접 친히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저희 다정의 위상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보고 가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의 임입니다. 다종회 5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종회 5주년 나아가서 50주년까지 쭉쭉 승승장구할 수 있지요. 다정해 벌써 5주년. 야, 이게 많이 됐네. 나아가 쭉 다시 보기 돌려보니. 근데 머리 빠지니까 뭐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양반장 말이야. 너 그만 머리 빠진다. 너 빠진 스타일이야. 빠진 스타일이야. 네, 근데 아까 그 복국장의 아침극장이요. 나레이션을 양반장이 나레이션 누가 한 거예요? 양반장이 직접 한 거예요? 예, 제가 이금희 씨의 그거를 직접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연기력이 연기력이 좋네요. 대박입니다. 스포츠 중계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이어서 또 메시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번에는 지난 여름에 직접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들입니다. 복국장하고 특수관계인 분들인데요.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상보가 정치부 회의 5주년 정말 축하하고 그리고 너도 부장에서 국장 됐다면서 다음에 만나면 소주 한잔 사나.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상보이가 될게.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특히 진행을 맡은 우리 이상복 부장 아니다. 모두 국장이 됐대나? 아무튼 이상복 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꿍따리 샤바라 외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회의 화이팅! 이상복 화이팅! 네. 표정 연기가 대단한데요. 근데 돈은 본인들이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소주를 저보고 사라고 하네요. 근데 네. 저는 국장이 저희 클론 형님들하고 되게 친한 줄 알았거든요. 친해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 클론 형님들 번호 좀 물어봤더니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는 제가 잘 저장을 안 하고 다녀요. 근데 초반장 번호도 몰라요. 근데 뭐 저도 중기랑 되게 친하거든요. 잘 그래요? 알거든요. 우리 85년생 동갑내기 중기. 번호는 모르지만 어떤 중기? 송중기 씨. 아 그래요? 네. 저는 잘 알죠. 네, 번호는 모르지만. 넘어갑시다 양반장. 예, 네. 제가 괜한 얘기를 또 했네요. 네. 아무튼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안 볼 수 없죠. 계속해서 이어서 영상 보시죠. JTBC 정치부 회의가 눈 깜빡할 새 벌써 5주년이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 사실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정치회의를 통해서 애청자가 됐고 그동안 반장님들, 복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획기적인 뉴스쇼가 있었나 놀라면서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주년이라니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정치쇼로 자리를 매김해서 앞으로 10년, 20년 50주년 되면은 제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또 축한다는 멘트를 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것은 예능인가 뉴스인가? 앞으로도 다정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차범근 감독님이 다정회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고반장. 알았죠? 오다방 또 나오시기도 하셨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에게 타이틀곡을 제공해준 승환이 형이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신반장. 승환이 형이요? 승환이 형. 예. 무슨 승환이요? 네. 승환이 형. 네. 예. 그 국장이 타이틀곡 승환이 형. 가수 이승환 씨에게 승환이 형 해서 네. 이승환 씨가 축하 메시지를 안 보내주시려고 했다가 정말 그래요? 제작진이 간청을 해서 네. 심지어 라이브 콘서트 무대 위에서 직접 메시지를 그래요? 받았습니다. 네, 그 장면도 보시죠. 보고 따라 부르시라고 이렇게 막 띄우는 거. 그 복부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예, 그분 보니까 그 클론 분들하고 그 경기도학교 그 동기 동창이시더라고요. 클론 분들이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래서 그 복부장님이 언제 저보고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나이를 그런 식으로 비교하여서 발언하시면 저는 뭡니까 도대체? 예. 자, 근데 우리 이승환 공장장님이 요즘에는 좀 바빠서 다정회를 잘 못 보시나 봐요. 국장으로 승진한 게 언젠데 뭐 여전히 부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어쨌든 이 다정회 5주년을 축하를 하기 위해서 원래 레퍼토리에 없던 다정회 메인 타이틀곡이죠. 이 단독 전쟁을 공연에서 직접 불러줬는데요.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양반장 준비 많이 했어요? 네! 복부장!
정말 파워풀한 무대였고요. 지금은 복국장이라고도 하네요. 근데 우리 네, 최 반장 얘기를 바로 반박하네. 승환이 형은 저랑 약간 동갑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데 그러네요. 국장보다 많다고? 네.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네, 지금 일단 진행할 테니까 양 반장이 좀 알아서 좀 해줘요.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못다 했던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고 반장, 아무튼 좀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는데 오늘 불참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누구예요? 네, 뭐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 등입니다. 뭐 이외에도 불참한 인사들이 더 있는데 손학규 대표 퇴진 차원에서 불참한 인사들은 뭐 이 3명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이 하 최고위원 등은 조기 전당대회 재신임 투표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손학규 대표 모습을 봤는데 나 혼자라도 당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한 거죠, 양 반장. 예, 일단 뭐 손학규 대표는 이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자신한테 이렇게 뭐 물으면서 불참을 하고 있지만 그건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을 통한 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양보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바른정당계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통해서 이 대책 없는 자강론을 펴려고 한다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뭐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어 보이네요. 예, 바른미래당 상황 예사롭지 않고요. 징계를 받은 이현주 의원은 오늘 바른미래당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바른미래당 내홍 상황 저희가 잘 체크해 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바른미래 반쪽 최고위 손학규 퇴진 요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미 지난주 임명한 장관 3사람과 함께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도 후보자 딱지를 떼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을 반대해온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경론을 펼치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미 지난주 2일, 4일 각각 임명한 이 장관들과 함께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김현철 장관도 오늘 임명장을 함께 받았습니다. 임명장 김현철 국무위원회 임함, 통일부 장관의 보함, 진영 국무위원회 임함,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함, 박양우 국무위원회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함, 윤성혁 국무위원회 임함,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함, 박영선 국무위원회 임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보함. 네, 이들 이 장관 임명은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 이상 굳건한 한미 동맹과 안보 또 자유통일의 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의 발전은커녕 행정부의 공직기강도 요원합니다. 정치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청와대에 있습니다. 국회 무시, 야당 탄압은 의회를 마비시킵니다.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 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정부, 대여권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는데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여야가 청와대에 장관 임명을 두고 으르렁거린 오늘 사실 4월 임시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제대로 일한 날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각종 현안이 산적한 이번 임시국회도 여야 날선 대치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추경 편성 등을 두고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의사일정 등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난주 논란이 된 이 정의용 안보실장 이석 관련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졸이고 걱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정쟁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날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으면 왜 정회 시간에 저한테 와서 어느 누구도 꼭 가셔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는지, 이석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는지, 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홍 대표께서 좀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하지 말고 야당 의원들만 먼저 질의하고 빨리 보내달라고 제안을 좀 해주시지는 않으셨는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쟁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촛불 정부가 아니라 산불 정부다.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자, 또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요, 이런 글을 공유했다가 지웠더군요. 문 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국가협의에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원내대표가 유감스럽다고 말한 정쟁. 자, 이런 언급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가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대통령 훈령 등을 통해서 익히 알려져 있고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더라도 다 알만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한국당 일각에서 산불 보고가 없어서 상황을 자세히 몰랐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는데요. 당시 그날 밤 9시 32분 상황 잠깐 보시죠.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성 그 산불 문제를 지금 얼마나 봐오고 계십니까? 실장님이나 저 안보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네, 오늘 저녁 7시 한 반경에 변압기에서 발화가 돼서 고성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바람이 동향으로 불어서 지금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대피령도 내렸고요. 지금 소방차 한 50대도 동원했고. 네, 정용 안보실장이 자리를 뜬 건 이 언급이 나오고 1시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자, 그래도 어쨌든 여야 모두 이번 산불 관련 피해 지원에는 한마음으로 나서겠다는 입장 밝히고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빠른 지원 그리고 피해 복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국회 소식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김현철 임명 두고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네, 산불 관련한 얘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또 민경욱 의원의 SNS 논란을 잠깐 봤잖아요.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언행을 주의해달라는 당부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설화가 이어지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산불 관련 대책을 길게 쭉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 이렇게 운을 띄운 거죠.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실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상처를 드리면 안 된다라면서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서 모두 언행에 주의를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이 당 안팎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려다가 오히려 한국당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일이 잇따르니까 황 대표가 직접 이렇게 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장관 임명장 수여식 소식 좀 살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한 명 한 명한테 일일이 당부를 했죠. 네,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이 환담장에서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 이 진영 장관을 행안부 장관을 발탁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진영 장관께는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행안부가 지자체들과 협력하고 또 때로는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요즘 광역 단체장들이 비중 있는 중진 인사가 많다. 그런 분들과 잘 협력하려면 특별히 좀 더 높은 경륜을 갖추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 이미 장관을 역임했지만 어렵게 청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화재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 면에서 믿음을 줬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박영선 장관에게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그와 관련한 입법을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다면서 각별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는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잘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평생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연구해왔고 과거 남북협정에 참여한 경험도 있어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성혁, 박양우 장관에게도 각각 해운업의 위상이나 경쟁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달라, 또 블랙리스트 등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부분들을 말끔하게 씻어달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님들이 계셔서 언론에서 한 말씀 듣고 싶어 한다면서 각오를 짧게 말해달라고 마이크를 장관들에게 넘겼습니다. 김현철 장관은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에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차이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박영선 장관은 새로운 경제 주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중기부가 되도록 최선 노력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장관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매우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대통령님께서 맡겨주셔서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고 관점을 이동시킴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7명 후보자 가운데 5명이 임명이 된 거고요. 유영민 산자부 장관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분간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논의, 오늘도 보니까 계속 얘기는 오가는데 아직 결실을 맺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박영선, 김현철 임명. 야당 반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관장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정의 가족분들 의견을 소개하는 대신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가름할까 합니다. 앞에서 이제 양 관장이 발제를 했죠. 저희 정치부 회의가 방송 5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정의 가족분들이 한결같이 보내주신 관심 또 애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걸로 보이고요. 저희 이름과 대단히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는데 아무튼 원조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반장들 모두 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한 가지 간단한 저희가 이벤트를 공지할까 하는데요. 아마 지금 자막이 곧 나갈 텐데 그 정치부 회의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그 댓글을 통해서 정치부 회의를 더 빛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5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반장들의 얼굴이 아주 귀엽게 새겨진 그런 기념품이고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그거 빼고 그냥 보내드리면 안 돼요? 그래도 기념이니까. 네, 아무튼 저하고 반장들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도 저희가 다정의 가족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든 코너예요.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회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희입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윤 씨의 신변에 대한 위협과 신변 보호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등에 관해 직접 청취하고자 한 건데요. 안빈석 의원 등이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의원님들이 윤지호 씨의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준 윤지호 씨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권력형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윤지호 씨의 용기에 힘입어서 저희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호 씨가 그동안 겪어 보냈던 시간, 두려움과 정말 외로운 시간들에 대한 저와 우리 국회에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개혁의 큰 울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지호 씨는 2009년 발생했던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경험과 장자연 사건 등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윤 씨는 오늘 간담회에서 자신과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저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은 더 위에 선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올곧이 10년 동안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그 걸음을 여기 와주신 분들과 함께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지난달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스마트워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경찰의 경호도 허술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윤 씨는 이런 문제점을 SNS 라이브 방송에 공개하기도 했죠. 지금 얼마나 연락 온 거예요? 퇴근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거의 뭐 24시간 진짜 이거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됐나 봐요. 접수도 안 됐대. 접수도. 책임을 경호 쪽에 묻는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묻는다는 게 아니고요. 나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에 대해서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신변 보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이 경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은 윤지호 씨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윤 씨의 진실을 향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모임을 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론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여전히 언론 권력이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윤지호 씨의 이 투쟁에 앞으로 함께 동행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오늘 10분 의원들이 함께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원 모임을 결성할 것에 함께 마음을 모았고요. 한편 윤 씨는 오는 14일 북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한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윤 씨가 제기했던 증인 신변 보호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 뒷받침돼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국회 행안위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강원도 산불 피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재민 지원 방안, 또 소방헬기 확충 방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4.3 보궐선거 이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다시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죠. 하지만 양쪽 다 진통이 큽니다. 민주평화당은 내일 의총을 열어서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찬반 양론이 맞서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사위가 내일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야당에서는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한 내용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임명된 박영선, 김현철 장관을 포함해서 새 내각이 모이는 자리니까요.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 취재해서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뭐 5주년인데 우리 뭐 치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싫어. 뭘 거기 벚꽃 축제는.